백악관이 코로나19 백신 2,500만 회분을 전 세계에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공급될 100만 회분은 오늘 저녁 한국으로 출발해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7월로 전망됐던 LA 카운티의 집단 면역 도달 시기가 한 달 늦춰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해선 110만 명이 더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총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시설을 탈주한 10대 청소년들이 주택에 무단 침입해 총기를 훔쳐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겨박제를 만나며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동안 차량 부품 결함으로 3차례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한국을 포함해 다른 국가에 우선 2,5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공유할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 중 75%는 백신 공동구매 국제기구인 코백스를 통해 기부되며 나머지 25%는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지원됩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해외에 공유하겠다고 밝힌 코로나19 백신 8천만 회분 가운데 2,500만 회분이 우선 배분됩니다. 이는 미국 전체 백신 생산량의 13%에 해당합니다. 공급 물량은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 백신으로 1,900만 회분이 백신 협력 프로그램 코백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We're sharing them in a wide range of countries with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South and Southeast Asia, and across Africa in coordination with the African Union. 600만 회분의 나머지 물량은 확진자 급증 사태를 겪고 있는 국가를 비롯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돌아갑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지원하기로 한 백신 100만 회분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로 이동한 뒤 오늘 저녁 한국으로 출발해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쯤 도착할 전망입니다. After making a 2,000-mile journey to California, these 1 million doses are being loaded into a plane that will take off for the Republic of Korea this evening, carrying hope and bringing life-saving protection to the 1 million South Koreans who have already signed up to get a shot. 백악관은 비상 상황 시 사용을 위해 비축분의 25%는 남겨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코로나 종식이 목표인 만큼 백신을 주기적으로 해외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신을 공급받는 대로 추가 비축분을 꾸준히 기부하겠다는 겁니다. 또 백악관은 아직 미국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등의 백신에 대한 수출 제한을 완화해 해외 공급 대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집단 면역 도달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한 달 늦춰졌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매주 평균 10만 명씩 백신을 접종받고 있지만 집단 면역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110만 명이 추가로 최소 1회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러 국장은 현재 접종 속도라면 카운티 내 16세 이상 성인 80% 이상이 백신을 맞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한 달 늦춰진 8월 말쯤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현재까지 16세 이상 성인 가운데 64%가 최소 1회 이상 접종을 마쳤으며 이 중 53%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LA 카운티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의 첫 번째 백신 복권 당첨자는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핫스팟 지역이었던 뉴욕시가 팬데믹 시작 이후 최저 확진율을 기록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7일 평균 확진율이 0.81%를 기록하며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월 이후 뉴욕시의 신규 확진자는 95% 급감했고 감염률과 입원율도 각각 91%와 86%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Here in New York City, we have hit the lowest level of COVID today since the pandemic began, 0.81%, and continue to go down because people are getting vaccinated. It's stunning. It's stunning how much progress has been made. 뉴욕시에서는 현재까지 837만 3,820개의 백신이 투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5,000명대로 떨어지면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숫자도 17,000여 명으로 1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주의 물 부족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UC 데이비스 분수령 과학센터에 따르면 주내 1,500개 이상 저수지의 수량이 매년 이맘때보다 50% 이상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인 샤스타 호수와 오로빌 호수는 현재 저장 수량이 각각 전체 가능량의 44%, 39%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농민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거나 가뭄에 잘 견디는 농작물을 심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저수지 수량이 낮아질 경우 수력 발전이 제한돼 전력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낚시와 수상 스포츠 등 관광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대 소년과 소녀가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는데요.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탈주한 청소년들은 주택에 침입해 집안에 있던 총기로 무장하고 경찰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주택가에 총성이 여러 차례 울립니다. 어젯밤 플로리다주의 한 주택에서 14살 소녀와 12살 소년이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무기는 AK 소총과 산탄총. 이 청소년들은 주택에 무단 침입한 뒤 집주인이 보관하던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4, they're shooting at me. Hold the air. 14살 소년은 거듭된 경고에도 총격을 가하며 맞서다 결국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12살 소년은 AK-47 소총을 버리고 부상 없이 투항했습니다. He advised that the 14-year-old made a statement, "I'm going to roll this down like GTA," referring to the video game Grand Theft Auto. He told detectives he knew they were cops when he shot at them because he wanted to harm them. There are the words of a 12-year-old. 14살 소년은 청소년 보호시설 직원을 몽둥이로 때린 뒤 12살 소년을 데리고 시설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둘 다 살인미수와 무장 강도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30일 테네시주에서도 함께 비디오 게임을 하던 중 다툼이 일어나 12살 소년이 다른 13살 소년을 총으로 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17년 주기로 나타나는 매미떼 브루드 텐이 미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조지아, 인디애나 등 15개 주를 습격한 브루드 텐 매미떼가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활발하게 활동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해당 매미떼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짧은 한 철을 살고 나면 17년 뒤인 오는 2038년에 다시 출현합니다. 한편 최근 매미가 급증하면서 이를 먹는 사람이 늘자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이색 경고를 내놓고 해산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면 매미 섭취를 삼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초음속 여객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미 항공 스타트업인 붐 슈퍼소닉이 개발 중인 초음속 항공기 오버추어 15대를 주문했고 초음속기를 최대 35대 살 수 있는 옵션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매입 비용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나이티드 항공 측은 신형 보잉 787기와 경제성이 비슷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하 1.7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초음속 항공기 오버추어는 영국 런던에서 뉴욕까지 3시간 반 만에 날아갈 수 있다고 붐 슈퍼소닉 측은 설명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오는 2029년에 초음속 항공기의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개인들 사이에서 퍼지는 이른바 밈 주식이 급락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앨런 굴드 루프 캐피탈 마켓 애널리스트는 최근 밈 주식의 대표격인 AMC와 관련해 펀더멘탈에 비해 과하게 투자가 몰리고 있다면서 결국 주식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AMC 엔터테인먼트와 게임스탑, 블랙베리, 베드베스앤비욘드, 익스프레스 등 주요 밈 주식 9개의 향후 12개월 예상 목표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4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AMC의 경우 하락폭이 91%가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먼 브라더스 전 임원이었던 레리 맥도널드는 최근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레버리지 거래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이너마이트 창고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의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연쇄 리콜 사태가 겹치면서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볼트 조인 불량으로 6천여 대를 리콜한 데 이어서 오늘 하루 만에 이번에는 안전벨트 결함으로 차량 7,700여 대를 또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8년에서 2020년 모델 3와 2019년에서 2021년 모델 Y 등입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한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테슬라의 주가는 5.33% 하락한 $572 84센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디즈니랜드에서 마블 슈퍼히어로를 배경으로 한 테마 캠퍼스가 내일 개장합니다. 디즈니랜드 리조트는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내 6에이커 부지에 조성되는 마블 슈퍼히어로 테마 랜드인 어벤져스 캠퍼스를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벤져스 캠퍼스에는 스파이더맨 테마 놀이기구를 포함해 다양한 어트랙션이 들어설 예정이며 아이언맨과 캡틴 마블 등 각종 마블 슈퍼히어로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디즈니 리조트는 캘리포니아의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입장객 수를 정원의 최대 35%까지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놀이공원 입장은 캘리포니아 지역 주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는 15일 캘리포니아주가 경제 전면 개방에 돌입하면 디즈니랜드도 타주 주민들의 입장을 허용하고 정상 운영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까지는 어린이들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올해 추수감사절인 11월 25일까지는 12세 미만 어린이들도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연말쯤 어떤 연령대의 어린이에게도 백신을 접종할 충분한 정보를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승인했으며 다음 달 모더나 백신의 청소년 사용 승인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궁금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인 희귀혈전증은 며칠 전 국내에서도 30대 남성에게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발생 빈도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예방접종 후 4일에서 28일 내에 발생하는데 국내 발생률로 보면 100만 명당 0.3명, 유럽의 경우에도 100만 명당 10명꼴로 희귀합니다. 접종 초기와 달리 조기 진단법과 치료법도 마련됐습니다. 미국에서 접종 초기에 얀센 백신을 맞고 희귀 혈전증을 보인 환자의 치사율은 20%나 됐지만 지난달 초 조기 진단법과 치료법이 나온 이후에는 환자 비율은 늘었지만 치사율은 0%로 떨어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의 이상 반응은 조사 대상별로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백신 종류를 알려주지 않고
두 백신을 접종한 결과 두통과 발열 같은 경증 이상 반응은 화이자 백신이 더 많았습니다. 반대로 경미한 이상 반응에 대한 국내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7배 높았습니다. 이런 경미한 증상을 뺀 중증 이상 반응은 두 백신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 몸살 기운이 있거나 오한이 나는 경우에는 적절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열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을 먹어야 하는데 타이레놀뿐만 아니라 같은 성분의 다른 제품 70여 개 중 어느 것을 먹어도 효과는 같습니다. 하지만 부루펜으로 알려진 이부프로펜 성분의 소염 진통제나 아스피린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항염증 효과가 있어 항체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접종 전에 약을 미리 먹거나 아프지 않은데도 먹을 경우 위장 장애 등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성폭력을 당한 공군 이중사에게 회유와 압박을 한 간부들을 유족이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회유에 나선 간부 중 한 명은 이중사를 성추행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살면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사건을 덮으려 했던 노모준이 문제의 회식을 주도하고 이중사의 약혼자까지 불러 회유에 나섰던 노모 상사. 유족 측은 이들에 대해 강요 미수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 고소했습니다. 군에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였는지 혹은 그와 관련해서 가해자들이 누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고소장엔 성폭력 피해가 최소 2차례 더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중 한 명은 2차 가해를 가했던 노준이. 이전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추행했다고 적시됐습니다. 또 다른 성폭력 가해자는 다른 부대 소속 간부였습니다. 파견 나온 다른 비행단 준위가 지난해 한 회식 자리에서 이중사의 어깨와 허리를 감쌌다는 겁니다. 이중사는 당시에도 피해 사실을 상관에 보고했는데 느닷없이 가해자가 혼자 있던 이중사를 찾아왔습니다. 저녁에 갑자기 찾아와서 그것도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아무도 없는데 찾아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를 했다. 이중사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상담까지 받았다고 유족 측은 전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성폭력이 반복되면서 이중사는 약혼자에게 나는 회식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다들 내가 우스워 보이는 거냐며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회식할 때는 여군은 꼭 동반해서 같이 회식을 해야 되냐? 여군 끌어들여갖고 술 한잔 하면은 야 술 따라가 이러한 것이 있는 한은. 공군은 성폭력 무마 의혹이 제기된 노준이와 노상사를 보직 해임했습니다. 유족 측은 향후 수사를 지켜본 뒤 공군이 선임했던 사건 초기 국선 변호인 등 사건 무마와 축소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추가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공군은 이중사의 성폭력 피해는 발생 다음 달 최초 신고가 이뤄졌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성폭력 피해를 받은 이중사가 발생 직후부터 5번이나 똑같은 보고를 하고 나서야 겨우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에 성폭력이 일어난 줄 몰랐다고 진술했던 후임 부사관은 유가족에 죄송하다는 심경을 전해온 걸로 확인돼 조직적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유가족들은 이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5차례나 윗사람들에게 보고를 한 뒤에야 정식 신고가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차 안에서 내리자마자 선임에게 전화로 보고한 게 첫 번째. 두 번째 보고는 가해자로부터 용서해주지 않으면 자해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반장인 노모준이에게 했습니다. 반장은 군 아니겠습니까? 상관님한테 물어봤어요. 군입니다 그랬습니다. 2차 은폐죠. 아침에 출근한 이중사는 처음 보고했던 선임에게 자세하게 3번째 보고를 했습니다. 선임은 적극적으로 신고하라는 말만 하고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중사는 더 윗상관인 노모 상사에게 4차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식을 주도했던 노 상사는 회식에 갔던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다며 없던 일로 해줄 수 없냐고 했습니다. 사적인 목적이었었죠. 큰일이 났다. 코로나 때문에 이거 음주 회식 안 되는데 데리고 나갔으니. 두 번째 보고를 받고도 묵살했던 노준이는
업무 연장이라며 사실상 강제 면담을 지시했습니다. 이중사는 5번째로 피해 사실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준이는 술을 마시며 살면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전해들은 가족은 절차대로 신고를 하라고 거세게 항의했고 그제서야 대대장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이 보고됩니다. 증거도 명백했습니다. 우리 애가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 내일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게 블랙박스 그 목소리에 나왔어요. 이중사의 약혼자는 이런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직접 군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관사 CCTV엔 가해자 장중사가 차에서 내린 뒤에도 숙소까지 이중사를 따라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공군이 국회에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중사가 성폭력 피해와 관련해 22차례 상담을 실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군은 이중사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차를 운전하던 부사관조차 블랙박스에 녹음까지 됐는데도 성폭력이 일어난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부사관은 이중사가 숨진 뒤에야 유가족 측에 사무실의 일원이어서 나설 수 없었다며 죄송하다는 심경을 전해왔습니다. 군은 전부 다 이거 면책하고 작별도생하고 자기 출세에 지장 없게끔 먼지 털기 바쁜 여기에 제가 요번에 이 수사가 과연 각종 의혹에도 공군은 연일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는 원론적인 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공군 최고 책임자인 참모총장이 이중사가 숨지기 한 달 전 첫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이런 상황에서 다시 공군에게 수사를 맡겼습니다. 군 최고 책임자들의 이러한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성폭력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건 사건 발생 한 달여 뒤인 4월 14일. 성폭력 피해자가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넘겨지고 일주일 뒤였는데 주간 단위 정기 보고 형식이었습니다. 이미 한참 늦은 보고였지만 이성용 총장은 그나마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사나 대책 마련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소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받은 건 그로부터도 한 달여가 지난 5월 25일 이중사가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유족이 5월 23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자 이틀 뒤 국방부 양성평등과가 공군의 사건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질의한 시간은 오후 2시, 그리고 3시간 뒤 이성용 총장이 서욱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례적인 보고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날 공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정식 수사 서류를 보냈는데 그 서류엔 단순 변사라고 적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장관에게 말로만 알리고 서류상 근거는 남기지 않아 파문을 축소하려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보고를 받은 서욱 장관의 태도도 논란입니다. 이미 석 달 가까이 공군이 수사를 미루고 사건을 축소해 피해 여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다시 공군을 향해 철저히 수사라는 지시만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방부의 성폭력 사건 즉시 보고 지침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MBC가 입수한 지침에는 간부 관련 성추행 사건은 피해 사실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국방부 전담 부서에 즉시 별도 보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공군은 당시 중대 사안이 아니라 판단했고 성폭력 사건은 대외 보고가 민감한 사안이라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건 은폐를 주도한 공군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비판이 커지자 국방부는 뒤늦게 직접 수사에 나섰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상 첫 수사심의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지난 1981년 영국 찰스 왕세자와 세계의 결혼식을 올렸던 고 다이애나비의 웨딩드레스가 대중들에게 공개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981년 영국 찰스 왕세자와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던 고 다이애나비의 웨딩드레스가 대중들에게 공개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어제부터 내년 1월까지 런던 켄싱턴 궁에서 열리는 한 전시회에서 드레스가 대중을 만나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1980년대 유행했던 소매와 면사포를 포함하면 7.6m의 긴 길이가 특징인 다이애나비의 웨딩드레스는
신부 드레스 역사상 유명한 것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번 전시는 아들인 윌리엄과 해리 왕자가 허락해 1998년 이후 20여 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시에서 4층 건물이 무너져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붕괴가 발생한 히우다스 페드라스 지역은 민병대의 주요 근거지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무허가 건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어제 새벽 3시 20분쯤 무너진 건물로 2살 어린이와 아버지가 흙더미에 깔려 숨지고 성인 4명은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물 붕괴로 인접한 건물 4동도 붕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현지 소방대원들은 추가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국영 정유시설 화재가 20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진화 작업에는 소방차 60여 대와 18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됐으며 총 11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란 석유부는 화재 원인은 외부 공격으로 인한 것이 아닌 폐석유가 담긴 저장 탱크 중 2곳이 새면서 불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이 난 톤드 구얀 정유회사 관계자는 휘발유 재고가 충분해 테헤란 지역의 연료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배우 하정우 씨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제기된 후 1년 4개월 만인데요.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하정우 프로포폴 투약 약식 기소입니다. 배우 하정우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마 취재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하 씨가 2019년 1월부터 9월 사이 성형외과에서 10여 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마약류 관리법 등을 어겼다고 판단한 건데요. 하 씨는 소속사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다고 말하며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에는 수면 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스스로를 단속하여 신중히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 결혼식 도중에 신부가 사망하자 신랑이 신부의 여동생과 식을 올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참금의 비극, 언니 죽자 대신 결혼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신랑 쿠마르 씨와 부부의 연을 맺기 위해 화환을 받는 신부 수라비 씨. 그런데 신부의 여동생이 대신 식을 올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식 도중 신부 수라비 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건데요. 눈물을 흘릴 새도 없이 신부의 시신은 옆방으로 옮겨졌고 결혼식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논의 끝에 양가가 죽은 신부의 여동생인 니샤 씨를 대신 결혼시키기로 합의한 겁니다. 바로 결혼 지참금 때문인데요. 이미 신부 측은 신랑 측에 지참금을 냈고 후에 여동생의 결혼식에도 또 지참금이 들 테니 이런 지참금에 대한 부담으로 황당한 일을 벌인 것으로 외신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결혼 지참금은 예단처럼 신부가 현금이나 고가의 예물 등을 신랑 측에 주는 인도의 대표적인 악습인데요. 해마다 8,000명의 인도 여성이 결혼 지참금 문제로 살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희소병을 앓던 영국의 아기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을 투여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1회에 28억 원, 기적의 치료제 맞아입니다. 영국의 한 병원에서 코에 튜브를 꽂고 있는 이 아기는 희소병을 앓고 있는 생후 5개월 된 아서 모건인데요. 예정일보다 6주 빨리 태어났는데 지난달 초부터 무슨 일인지 몸이 축 늘어진 채 머리를 가누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느낌의 부모는 아기와 함께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는데요. 검사 결과 영유아와 소아에게 나타나는 신경근육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을 진단받은 겁니다. 하지만 아서에게 기적이 찾아왔죠. 스위스 제약사가 개발한 치료제를 현지 최초로 맞게 된 건데요. 최근 국민보건서비스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치료제의 가격이 1회당 약 28억 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점인데요. 이 치료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적의 약으로 불리며 일찍 투약받으면 거의 완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화려한 궁전이라 평가받고 있는 베르사유 궁전. 이곳에서의 하룻밤은 어떨까요?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베르사유 궁전 호텔 1박에 230만 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프랑스의 상징인 베르사유 궁전. 일부 건물이 호텔로 변신했다는데요. 하룻밤 숙박비로 우리 돈 230만 원을 내면 루이 14세의 그랑트리아농 별궁과 마리 앙뚜아네트 마을은 물론이고요. 매일 밤 모든 방문객이 떠난 뒤엔 거울의 방과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왕의 개인 공간까지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18세기 왕궁 인테리어로 14개 객실을 복원한 호텔의 식당에는 루이 14세에게 영감을 받은 메뉴도 있다고 하니까요. 맛이 궁금한데요. 호텔로 쓰인 건물은 루이 15세 때부터 루이 16세 때까지 사회 현안을 논의하던 곳으로 오늘날 재무부의 역할을 하던 장소인데요. 하지만 1857년 프랑스 육군에 위탁돼 장교들이 사용하다 방치되다시피 하면서 폐허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는 17년마다 나타나는 매미떼가 있는데요. 5번째 키워드입니다. 눈매미떼의 습격, 요리법도 등장입니다. 새빨간 눈에 주황빛 날개를 가진 곤충들이 나무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17년 주기로 미국 동부에 나타나는 브루드텐이라는 매미인데요. 땅속에서 17년간 유충 상태로 보내다가 수조 마리가 한꺼번에 지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다행히 독성이 없어서 인체에도 무해하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요리를 해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매미 요리 전도사인 뉴욕의 한인 요리사는 SNS를 통해 매미를 넣은 김치와 샐러드를 소개하는가 하면 CNN 방송사도 매미를 잔뜩 넣은 김밥을 시식하는 모습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매미 요리를 즐기는 사람이 늘자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SNS에 경고문까지 올렸는데요. 새우나 랍스터처럼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매미 섭취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투명 조각상이 한 경매를 통해 팔렸다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이탈리아판 김선달, 안 보이는 조각상 판매입니다. 평범한 사람에겐 눈에 보이지 않는 조각상이 한 경매에서 우리 돈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문제의 작품을 제작한 주인공은 이탈리아 예술가 살바토레 가라우시인데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예술품이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한 회사도 작품을 보지 못했다죠. 예술가는 투명 조각상을 산 구매자에게 길이와 폭이 각각 1.5m 정도 되는 장애물이 없는 공간에 둘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현지 언론은 작품을 낙찰받은 사람이 손에 쥘 수 있는 건 가라우의 서명이 담긴 인증서뿐이라고 기막힌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지난달에도 실체 없는 무형의 조각상을 전시하며 그것은 대기와 영혼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한 뒤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그것은 존재한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6월 3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